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동관을 묶어놓으려고 했던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 어떻게 하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라는 강수를 두었지요. 자, 지금 현재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윤 대통령이 왜 지명했는지 대수술 종량에 칼을 대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중요법은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하는 치료법입니다. 열이 높을 때 얼음 주머니를 대거나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리게 하는 식이 바로 대중요법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칼을 들이대는 것,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병의 근원을 뿌리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명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 보도 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제재,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 시행 등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상파나 종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휩쓸고 있는 온갖 가짜 뉴스의 범람, 왜곡 선동방송을 없애고 막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오랫동안 친민주당 활동을 해왔던 한상혁 변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발탁해 방송을 좌편향으로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을 왼쪽으로 기울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종편방송 TV조선을 재승인해서 탈락시키기 위해 심사 점수를 조작하게 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지상파 3사 등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유효기간 내에 마치지 않으면 관련 법상 해당 방송은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됩니다. 그 밖에 구글, 애플 등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가짜 뉴스 단속 관련 처분 결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돼 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탄핵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는 5개월여 동안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강수를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나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의 법적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 정책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이 사실상 노영방송이 됐다라며 선진국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다면서 공영방송사 숫자 감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KBS2, MBC, YTN, 연합뉴스 등 좌편향된 방송사들을 민영화하기로 하고 강력하게 추진 드라이브를 걸었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심하게 병들어 있는 방송계를 개혁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들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고단위 주사약 투여하는 대중요법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적시한 탄핵소추안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인연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 각별한 신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홍보 속을 지낸 이력으로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진 교체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극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식의 대증요법을 펼쳤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방송계 문제와 관련 방송사의 운영체계는 물론 일선 기자의 성향까지 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문제점을 알고 있는 언론계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김홍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전형적인 강골 수사검사, 그것도 조폭들을 때려잡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강력부를 만들기 전에도 그는 특수부에서 조폭 수사를 주로 집중적으로 했던 강골, 전형적인 강골 수사 검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후보자의 공통점은 조직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자세에서 나오는 당당함 내지는 뻣뻣함입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일할 때 김홍일 그는 다른 특수부 검사들과 달리 취재를 위해 자신의 방을 찾아오는 기자들에게 면박을 주어서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왜 검사가 수사하는데 와서 방해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부장검사를 찾아가서 항의하면 사람은 뻣뻣해도 조폭 수사는 잘하잖아 라며 조폭들은 김홍일 검사 얼굴만 봐도 오금을 지려한다라며 조폭들은 김홍일 검사 그 이름 석자에도 벌벌벌 떨었던 검사입니다. 그 시절 서울지검의 특수부나 공안부에는 엘리트 검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고 앞길이 창창한 검사들인 만큼 기자들한테 매우 친절했고 술자리도 자주 만들었는데 김홍일 강골 검사는 정반대의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소속 평검사로 있을 때 중수부 이 과장인 김홍일 그를 직속 상관으로 깍듯이 모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라는 직속 상관이 바로 김홍일 검사였습니다. 두 사람 다 올해의 가짜뉴스 선정에서 1위를 차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KBS 사장 교체와 같은
화급한 현안을 처리하느라 그냥 대중요법만 썼다면 김홍일 후보자는 손에 피를 묻힐 각오를 하고 집중적인 종양 제거, 수술칼을 대겠다라는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사장은 대중요법을 썼다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칼을 빼서 썩어 문드러진 좌파 성향의 언론과 또 민주당을 향한 대대적인 대수술을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법조계가 강조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김홍일 후보자는 이제 칼을 빼들고 좌파 성향 언론들과 여러 현안들을 칼을 쳐 나가며 줄기차게 달려나갈 적임자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보수 성향의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분석입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방통위의 각종 현안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방송 환경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골 검사 출신 김홍일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함으로써 민주당, 야당 등에 의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또 한 번 듣게 됐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의 소문난 강골 검사 출신 김홍일을 투입해서 대중요법이 아닌 손에 피를 묻혀가는 대대적인 수술로 근본적인 방송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보다도 10배, 100배 강력한 강골 검사 출신 김홍일 위원장님 가열차게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